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17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0.5%로 마무리가 되었고, 특히 오후장에 조금 더 밀리면서 별다른 힘을 내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 오늘 마이너스 0.37%로 마무리를 했죠. 자,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눈에 가장 띄었던 것은 바로 자동차 관련주였어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는 나홀로 급등이 나왔고 가장 오늘 시장에서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라든지 로봇 관련주 이쪽은 그나마 흐름이 좋았었고, 또 제약 바이오 기업들, 휴젤까지 이쪽도 나름대로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 수급을 살펴볼게요. 자, 3일 동안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매수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모처럼 순매도가 나왔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그렇게 큰 수급 변화는 없었고요. 다만 개인만 나홀로 순매수가 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의 소폭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6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이틀 동안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거에 비한다면 굉장히 미약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까지 외국인의 10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홀로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현대기아차, 먼저 현대차를 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는 조금 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기아, 현대로템, 현대차, LIG넥스원, 리노공업, 자동차 관련주하고 방산 관련주들, 오늘은 이쪽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은 방산보다는 아마도 주말 사이에 고속철도 수출 소식이 나왔고 그게 오늘의 순매수 상위 종목의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기아, 테크인,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비슷한 것 같죠? 자동차, 방산 쪽, 오늘은 이쪽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죠? 그런데 전날의 미국 증시를 보면 나스닥은 다시 한번 종가상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물론 0.1%의 반등이었지만 여전히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전날은 큰 변동은 없었네요.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도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지금 일본 니케이가 2%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증시는 보합이고, 중국 증시는 오늘도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글로벌 시장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일본 증시를 제외하고 크게 급락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다만 코스피는 몇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 흐름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충분히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버리고 미국 증시로 갈아타야 되는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주말 사이에 나온 기사를 보더라도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국내 증시는 전 세계 시가총액에 있어서 2%의 비중도 되지 않거든요. 굳이 종목으로 비유하자면 중소형주들, 그런 종목들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미국 증시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사도 충분히 나오고 있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미국 증시로 갈아탄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으로 직결이 될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리 미국 증시라고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업종을 매수해야 되고 또 시장에 적합한 업종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꼭 선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것은 미국 증시 신고가에 기여하는 업종이 무엇인지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런 업종들을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대입해서 종목들을 선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시로 미국 증시에서 지금 AI 쪽, 반도체 관련주들 이쪽을 제외한 종목들을 볼까요?
시총 16위 안에서도 테슬라가 눈에 보이고 또 석유 관련주 엑슨모빌의 주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테슬라의 차트이고요. 주가 흐름을 살펴보세요. 2021년 말에 고점을 찍고 거의 3년 가까이 주가가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엑슨모빌. 자, 이 종목은 주봉상으로 보면 조금 전 테슬라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길게 볼게요. 자, 월봉상으로 흐름을 보면 이 구간. 자, 2014년에서 2020년까지 과연 6년 동안의 주가가 상승세로 이어졌는지 그건 결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막연하게 수익이 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우리가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라든지 또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했다면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ETF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막연하게 미국 증시로 갈아탄다고 해서 결코 이게 수익으로 귀결되진 않을 것이고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증시의 신고가를 이끌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표 업종이 무엇인지 그 점을 꼭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꼭 국내 시장에 적용시켜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미국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아니라면 충분히 국내 시장도 관련 업종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지금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세요. 지금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장중 한때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업종들하고 교차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이런 점들을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과연 지금의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인지, 그게 아니라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 투자를 했다고 해도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을 탓하기보다는 과연 내가 정말 시장에 맞는 업종을 매수하고 있는지 그런 점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삼성전자는 오늘 1%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시장을 길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대표적인 업종 현대차가 4% 이상의 급등과 함께, 자, 월봉상으로 보면 역사상 신고가가 28만 9천 원입니다. 이게 지난 2021년 1월쯤에 거의 3년 6개월 전에 신고가를 경신했었죠. 그 신고가까지 이제 한 3% 정도?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으로 조금 길게 보면 이걸 지워볼게요. 자, 28만 9천 원. 지난 2011년 당시하고 또 2014년 그리고 2021년 그때 돌파하다가 실패했던 고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을 받고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게 월봉상 차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살짝 돌파를 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6월 말이 되었을 때 그때 정말로 주가가 30만 원을 돌파했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여기 매물들을 다 받아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만큼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지금 위치에서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현대차에서 인도 법인의 4조 원가량의 IPO를 추진하겠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추진이 되고 인도 시장이 상장이 된다면 인도 증시에서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해요. 그리고 상장이 되었을 때 시가총액을 역산하게 되면 41조 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현대차의 시총이 56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총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당연히 이런 부분이 기대감으로써 현대차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의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모회사가 있어요. 그 밑에 자회사들이 있겠죠. 이 자회사가 상장할 때, 물론 상장 당일부터는 이 모회사의 주가는 기대감 소멸과 함께 대체적으로 약세 추세가 이어집니다. 다만 상장하기 약 한 달 전까지, 대체적으로 한 달 전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 모회사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서 2021년 당시에 그때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그리고 SK의 자회사 SK바이오팜이 상장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몇 개의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경험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자회사 상장 시점이 있죠. 대체적으로 한 달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자회사의 상장 기대감과 함께 모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계획대로 간다면 인도 증시에 최초로 투자 설명서가 제출이 되고 상장까지는 약 3달 정도, 그 정도 시간의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늦어도 올해 10월달까지는 상장 작업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는 것은 과거 사례를 대입해 본다면 최소 3분기 초까지는 현대차의 인도법인 IPO 추진과 함께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정말 오랜만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조금 전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정말로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낼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를 제외하고 그렇게 오늘 시장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래도 6월 전체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은 만큼 내일은 보다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